경제신문 읽어줘. 25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부동산, 아파트도 월세가 대세, 마포 강북 전월세 역전, 마포 월세 거래량 전세 제처, 강북 구로도 월세 우위 현상. 전세가율 올라 보증금 리스크, 고금리까지 겹치며 전세 기피, 당분간 가격 상승세 이어질 것. 빌라에 이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 월세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마포구와 강북구, 구로구 등에서 새해 들어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고금리 여파로 전세살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서 전세가율 상승으로 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광진구도 전월세 역전 누락.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마포구의 월세 준월세랑 준전세 포함 거래량은 555건이다. 전세 거래량 319건에 약 1.74배 수준이다. 마포구에서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앞지는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작년 12월만 해도 전세 거래량 488건이 월세 거래량 367건보다 많았는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사례도 발견된다. 월세 증가는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의 여파로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경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센터장은 집주인 입장에선 작년 4분기부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아 자본이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월세를 놓아 운용 수익을 늘리려 할 수 있다며 매매가가 하락해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세입자도 월세 비중이 높이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세 수요가 늘어나자 가격은 자연스레 뛰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환율, 전월세 전환율 은 작년 9월 4.09%에서 올해 들어 14.14%로 약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다음 서울 아파트값 반등, 강남, 용산, 마포가 주도. 서울 사주 보합 끝내고 상승 재개, 송파 0.13% 오르며 상승폭 확대, 재건축 인기에 똘똘한 한 채 선호, 거래도나 정책 불확실성 여전 반등세에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설 연휴 4주 연속 멈춰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올랐다. 강남권과 용산, 마포, 광진구 등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노도강 등 외곽 지역은 약세를 보이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변수가 많아 당분간 서울 아파트값이 혼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설 연휴를 앞둔 2주 전보다 0.04% 내렸다. 강동구와 노원구는 각자 0.03% 하락했다. 용산, 마포, 광진구, 이른바 한강벨트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반등에 대한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은 강남 고가 지역과 한강 라인이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경색과 중견 건설사 유동성 리스크 지속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로 인기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수요가 강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데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1993건을 기록 중이다. 작년 7월 9,000건을 웃돈 거래량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박원갑 연구원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기대가 반영돼 서울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량은 여전히 위축돼 추세적 상승 전환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저도 박원갑처럼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이밍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평균 거래량 한 달 평균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에 한 8,000건이 돼요. 8,000건이 유지가 되면서 그 이상이 되면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커진 증시, 큰 손들은 금융주주, 화장품, ODM주 담았다. 더 캐피털, KB금융 2대 주주로, 블랙록은 네이버 지분 늘려, VIP 운영은 글로벌 텍스프리 매입하고, 국민연금은 유통이나 화장품 담아. 더 캐피털 그룹은 JB금융주주, KB금융, 하나금융주주, 금융주 유지를 담았고, VIP 자산운용은 글로벌 텍스프리를 담았고, 블랙록은 네이버, 베어링 자산운용은 PSK, 국민연금공단은 이마트, 신세계, 코스맥스, HL 만두를 담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국내외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주요 운용사와 연기금 등 큰손 투자 큰손이 사들인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주 저가에 나선 거는 더 캐피털에서 많이 사들였고, 네이버는 블랙록을 한 지분율 5%에서 6%를 올렸네요. 그러니까. VIP 자산운용은 8.8%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를 9.9%. 별령 없네요. 다음 종합면, 중국보다 동맹. 더 세게 때린 트럼프, 관세, 보복 관세, 재보복 악순환. 중국 10%,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산 멕시코보다 관세 낮아져. 트리도, 미국의 25% 맞불 관세. 멕시코도 즉각 대응. 펜타닐 주범 지목은 중상무역. 중국은 WTO의 미국 제소. 미국이 오는 4일부터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중국에 휩싸였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달 유예를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내용들을 하면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에 수출할 때 웬만한 중국 기업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이 10%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기존에 한 25에서 한 25% 정도 미국 기존에 세금을 이미 관세를 매긴 게 있어요. 거기서 10%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 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 10.3%에서 12.5%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 해도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은 20에서 22%인 캐나다와 멕시코산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에서 미국 백악관의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미국 수출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선포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대미 무역 흑자 큰 한국, 일본, 대만 관세 위협 다가오자 아시아 증시 패닉. 캐나다, 멕시코의 생산 기준 자동차, 이차전지 하락 가팔라. 가성비 AI, 딥시크 충격이어 반도체도 품목별 관세 우려에 한국 증시 상장사 80% 추락. 트럼프 다음 타깃대나 관세 포비아에 빠진 금융시장. 3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일찍 급락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다음 관세 폭탄 대상이 아시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음 관세 타깃으로 유럽연합이 지목되고 동맹국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외인 비중 50% 끌었다. 이달 코스피 지수는 2.52% 하락한 2453회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 업체의 하락세도 두드러졌다. 아시아 국가도 관세 폭탄 사정권. 아시아 국가 중 대미 수출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베트남이다.
이번 글로벌 관세 전쟁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당분간 증시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과격한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상승을 하고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시를 짓누를 수 있다고 말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